자, 이제 31번 보겠습니다. 자, 31번은 두 금속을 접합하여 여기에 온도차가 발생하면 그 접점에서 기전력이 발생해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 이거는 간단하게 이 한 자씩만 띄어서 기억하세요. 제베크는 제백이라고도 하고요. 자, 온도차가 발생하면 전류가 흐르는 현상.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펠티에. 자, 펠티에는 전류가 흐르면 열의 흡수 온도차, 열의 흡수 발생해서 온도차가 발생하는 서로 정반대 효과예요. 알겠죠? 가끔 톰슨도 나와요. 톰슨 효과는 열전기 효과 중에 동종의 금속, 같은 종류의 금속에도 온도차를 주면 전류가 흐른다. 이게 바로 톰슨. 얘들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금속. 두 금속 분명히 언급해 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베크는 바로 뭐다? 온도차가 발생했을 때 전류가 흐르는 현상.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구분할 수 있겠죠? 32번 볼까요? 이건 기능사치고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인데요. 뭐 기사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문제를 접해봤을 거예요. 기출문제 보신 분들은. 자, RL 직렬rel의 직류전압 100V를 가했더니 전류가 20A다. 이거는 뭐냐면 직류를 인가했을 때는 RL 직렬 회로여도 여기 처음에 RL 직렬 회로라고 언급했잖아요. L이 없는 상태로 해석을 해야 돼요. 알겠죠? 직류를 인가하면 L은 동작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자, 저항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전압 V가 100V에 그 다음에 전류 I가 20A니까 여기 저항 R은 I분의 V죠? I가 20, V가 100이니까 몇 옴? 5옴이 돼요. 이해 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교류를 인가를 했어요. 자, 교류를 인가를 하면 똑같이 RL 직렬 회로여도 여기서는 L을 적용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때 전압이 똑같이 100V, 전류 I가 10A 흘렀대요. 그러면 리액턴스를 구하라는데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임피던스를 구할 수가 있죠. 그죠? 자, RL 직렬이니까 L까지 고려하면 전체 합성 임피던스 제시 계산돼요. 제수는 얼마? I분의 V. I가 자, 10, V가 100이니까 자, 15옴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 리액턴스인데 주의할 건 교류에서는 항상 위상차를 고려할 거. 그래서 벡터로 그리면 실수축이 바로 R의 크기, 허수축이 바로 뭐예요? 유도성 리액턴스의 크기. 요 빗변의 길이가 합성 임피던스 제시란 말. 요게 바로 위상차가 되는 거고. 그래서 자, 얘가 구해졌잖아요. 얘가 10옴으로 주어졌죠. R도 직류인가 했을 때 5옴으로 구해졌죠. 그죠? 얘는 절대로 그냥 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벡터 개념이 안 잡히신 분들은 10에서 5 빼야지 이렇게 답 쓰시는 분이 있어요. 마침 또 보기에 5가 있네.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알겠죠? 자, 이렇게 벡터가 형성이 돼서 빗변의 길이는 루트 제곱의 합이지만 그 중에 높이를 구하거나 밑변을 구하거나 이 크기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루트 제곱의 차. 알겠죠? 루트 10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당연히 큰 거에 작은 거 빼야 되겠죠. 요거 계산하면 아마 5루트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죠? 문제 이 문제는? 자, 33번 볼게요. 배관공사 시 금속관이나 합성 수지관으로부터 전동기 단자 부근에 접속할 때 관 끝에 사용하는 재료를 바로 터미널 캡이라고 하죠. 3번이 정답이네요. 34번 볼까요? 자, 34번은 전력계통에 접속되어 있는 변압기나 장거리 송전 시 정전 용량으로 인해 충전 특성이 발생한다면 이를 보상해 주기 위해 설치하는 걸 바로 뭐라고 해요? 바로 동기조상기라고 하죠. 2번이 정답입니다. 이 충전 전류를 감소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제가 새로 편집했어요. 나중에 카톡이나 여기다 올려 드릴게요. 자, 35번 볼게요. 자, 이 문제도 사실 기사 수준 문제인데 워낙 자주 나오다 보니까 아마 답이 절로 나올 건데요. 35번은 C페럿 콘덴스, 사실 마이크로 빼야 돼요. 그냥 C페럿이나 마이크로나 답에 달라지는 건 별로 없지만 C페럿 콘덴서에 충전된 전하가
루트 2Q에 사인 오메가 T 지금 전하량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때 자, 콘덴서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의 값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류에서 콘덴서 즉 C만의 회로 요거 학습했죠. I가 V보다 몇 도 앞선다? 90도 앞선다. 그래서 C만의 회로는 진상의 용량성이라고 학습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V는 C분의 Q니까 전하량 Q와 위상이 똑같아. 알겠죠? 이 Q와 이 V가 위상이 같단 말이야. C는 이제 상수니까. 그래서 얘가 루트 2Q의 사인의 오메가 T라면 자, 전압의 위상이 사인이라면 전류가 90도 앞서야 되잖아요. 그럼 전류 I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어요? 전류 I는 자, 루트 2 오메가 Q에 자, 사인이 아니라 코사인으로 이렇게 위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C만의로 전류가 위상이 90도 앞선다면 사인보다 위상이 90도 앞선 걸 찾아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원래는 미분을 거쳐야 되는데 간단히 제가 전압 기준으로 위상을 설명드린 거예요.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36번 볼게요. 이 문제도 많이 접했을 거예요. 직권전동기 회전수를 3분의 1로 감소시키면 토크는 자, 직권전동기도 시험에 꼭 출제가 되죠. 이 토크는 전류 제곱에 비례하고 전류가 회전수에 반비례하니까 회전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회전수가 3분의 1로 감소하면 자, 이거 제곱해서 9분의 1이 되는데 이게 답이 아니라 분의 1로 계산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된다? 9배가 되더라. 그래서 헷갈린다면 분모에 집어넣어서 다시 역수를 지어야 되니까 그냥 3의 제곱해서 9배로 답을 쓰시면 돼요. 4번이죠? 자, 37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사실 식을 몰라도 그냥 단위로 풀어낼 수가 있죠. 그죠? 30A는 무슨 뜻이에요? 30A가 1시간 동안 또는 뭐 3A가 10시간 동안. 알겠죠? 그러니까 곱으로 표현하면 돼요. 그런데 전류가 3A니까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야? 10을 곱해야 30A가 되겠죠. 굳이 식을 몰라도 그냥 상식적으로 풀면 됩니다. 3번이 되겠네요. 자, 38번 볼게요. 자, 다음 중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에서 사용되는 인버터 장치의 약호는 그랬는데 자,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변환시켰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파수도 변환시키고 전압도 변환시켜야 돼요. 그래서 약호가 뭐냐? 자, 크기가 발류잖아요. 그죠? 볼트, 그 다음에 발류, 프리퀀시에서 VV, VF 요렇게 표현해요.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39번 볼까요? 자, 요것도 잘 나오죠. 자, 동기와트 피트, 출력이 P0, 슬립이 S, 동기속도 NS, 회전속도 N이라면 2차 동선 PC2일 때 2차율을 표기로 틀린 것은 그래서 2차율 구하는 시에 요거 계산 문제로도 잘 나오고 식으로도 잘 나오고 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2차 효율은 자, P2분의 P0죠. 이때 P0가 1- 슬립 곱하기 P2니까 바로 1- 슬립도 효율. 또 동기속도로 계산하면 NS분의 N도 바로 자, 효율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계산 문제 아마 이거로 계산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는 틀린 게 몇 번? 바로 요게 틀렸죠. 그죠? 얘가 SP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슬립밖에 안 나오잖아요. 2번이 틀린 설명이죠. 자, 40번 보겠습니다. 자,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지선을 시선할 때, 이 지선은 우리 1번 문제에서 지지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원래 지선을 이제 지지선이라는 명칭으로 바꿨죠. 근데 어떤 문제는 지선으로 나오고 또 어떤 문제는 지지선으로 나오고 실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지선의 안전율은 얼마? 2.5 이상인데 최저 허용 인정 하중. 이건 잡아당겼을 때 끊어지기 전까지 견디는 힘을 바로 허용 인정 하중이라고 하는데 이 값이 얼마? 4.31 kN 뉴턴이죠. 그래서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41번 보겠습니다. 자, 41번 문제는 불연성 먼지가 많은 장소 그랬는데 여기서 불연성 먼지라 하면 뭐냐면 불에 타지 않는 먼지니까 그닥 위험도가 안 위험하죠. 그죠? 그래서 위험도가 높을수록 제가 어떻게 구분하랬죠?
금, 캐, 합. 왜냐면 요게 최우선이에요. 얘들은 거의 만능 공사예요. 시설에 안 될 곳이 없어요. 다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좀 약화되면 합성수지가. 그 다음에 더 약화되면 여기에 애자도 쓸 수 있고 덕투도 쓸 수 있고 가유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의 모든 장소에 쓸 수 없는 게, 즉 옥내에 은폐되거나 또는 점개 가능한 이런 곳에만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자, 플로덕트하고 또 뭐가 있어요? 몰드가 있어요. 알겠죠? 요 두 가지는, 플로덕트는 바닥 밑에 공간을 만들어서 전선을 시설하는 거잖아요. 은폐된 곳. 그죠? 그 다음에 몰드는 이런 사무실에 400V 이하의 전개된 장소에만 시설하잖아요. 그래서 아닌 것은 하면 요게 거의 다 정답으로 나와요.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42번. 자, 변동률도 잘 나오는데요. 계산 문제로 무조건 찍지 마세요. 자, 전격이 100V에 무부하 전압이 104V라면 이 발전기의 전압 변동률은, 자, 입실론이라는 문자를 쓰는 변동률은 전격분의 두 개 차, 이때 무부하가 더 커요. 어떤 값이든 속도가 됐든 전압이 됐든 무부하가 다 크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에 퍼센트 100을 하면 되고요. 이때 얘가 104고 얘는 100이니까 빼면 4가 되죠. 100분의 4 곱하기 100. 사실 이렇게 수식 안 써도 요거 보고 바로 답이 나와야 돼. 몇 프로? 4%.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3번 볼게요. 자, 43번. 자, 직권은 시험에 꼭 나온다 그랬잖아요. 계산도 나오지만 이렇게 설명으로도 출제가 돼요. 직류직권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자, 직류직권 전동기는, 자, 기동시, 자, 이 기동 토크가 전류 제곱에 비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전수에는 제곱에 반비례죠. 앞에서 계산 문제도 풀어봤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 전류가 커지면 토크도 굉장히 커져요. 그죠? 기동시 기동 토크가 작다. 아니죠? 기동 토크가 가장 큰 전동기가 바로 뭐예요? 직권 전동기. 그래서 전기철도에 사용되는 게 바로 직권 전동기죠.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이 돼 있고요. 자, 44번 볼까요? 자, 이 문제는 가동 접속한 자기 인덕턴스 값이 하나는 L1이 50, L2가 70, 상호 인덕턴스가 60으로 이렇게 주어졌어요. 합성 인덕턴스. 단 누설 자속이 없다 그랬는데 가동이라고 언급해 줬어요. 그죠? 가동일 때 합성값, 이걸 L의 가동이라는 다음에는 L1 플러스 L2 플러스 2M 이렇게 계산되죠. 그죠? L1이 얼마? L1이 50, L2 70. 여기다가 상호는요, 서로 결합하니까 두 개가 발생한다는 거 이렇게 유의해 주세요. 2 곱하기 60 하면 250 나와요? 240? 240 mH.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번 보겠습니다. 자, 45번은 다음 중 파형 중 비정연파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 여기서 정연파가 사인파잖아요. 그러니까 사인파에 이 B가 한자예요. 아닐 B자. 그래서 비정연파라고 표현합니다. 사인파가 아닌 거. 요걸 비정연파라고 하는. 그러면 이 비정연파가 아닌 거니까 사인파를 찾아주면 돼요. 주기적인 사인파 또는 정연파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죠. 몇 번? 1번이 되겠네요. 자, 46번. 도체계에서 A 도체를 일정 전위에 B 도체로 완전 포위하면 A 도체의 내부와 외부의 전개를 완전 차단할 수 있다. 이거를 뭐라 한다? 바로 정전차폐라고 해요. 정전차폐. 정답은 3번이죠. 47번 보겠습니다. 자, 47번은 슬립이 0.05에 주파수, 전원 주파수가 60Hz라면 유도전동기 회전자 회로의 주파수는 그랬어요. 회전자 회로의 주파수를 F2로 한다면 이것도 슬립의 영향을 받아요. SF1이죠. 그죠? 슬립이 0.05니까 0.05에다가 주파수 60 곱하면 몇 헤르츠? 3Hz가 되겠죠. 슬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파수 3번이 되겠네요. 48번. 다음 박강전선 간의 표준 굵기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 여기서 박강은 얇을 박자예요. 뭐가 얇다? 두께. 금속관 단면을 딱 잘라보면 단면이 전선을 넣을 수 있는 단면적이 있고
바깥쪽까지 이 직경이 있잖아요. 요걸 바로 두께라고 해요. 요게 얇으니까 뭐까지? 외경. 외경에 뭘로 표기한다? 홀수로 표기하는 거예요. 다행히 홀수니까 짝수만 답을 찾으면 돼요. 그런데 모두 홀수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죠? 특히 자 15는 없어졌고요. 그러니까 옛날 문제 보면 15가 아직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없어졌기 때문에 자 빼버리시고 19, 25, 31, 39, 51 요렇게 가잖아요. 다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요. 요 사이에 37 넣어서 답 나오는 거 있어요. 주의하세요. 알겠죠? 자 정답 3번이 되겠죠. 여기 짝수만 찾으면 돼요. 자 49번. 자 자속을 발생시키는 원천. 자 자속을 발생시키는 원천. 그 일어날 기에서 기, 자, 력이라고 표현하죠. 자속을 발생시키는 원천. 그러면 기전력은 뭐예요? 요거와 대응되는 게 기전력인데 얘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천. 그래서 기전력. 답은 기자력 3번이 되겠죠. 50번 문제 볼까요? 자, 이 문제도 사실 똑같이 나왔는데 약간 응용을 한 게 보기를 좀 바꿨죠. 그죠? 문제 풀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30과 40 콘덴사를 병렬로 접속했어요. 이때 100V 전압을 가했다면 전전하량은 얼마인가 그랬는데 자 병렬이면 콘덴사는 일반적인 저항과 반대로 계산되죠. 병렬일 때 어떻게 해요? 합이에요. 그래서 합성 용량이 얼마? 두 개 더하면 70이잖아요. 마이크로니까 10에 마이너스 6승 곱해서 이렇게 합성 용량이 계산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전하량은 뭐예요? 전하량 Q는 CV. 자 C가 7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마이크로 환산했죠. 그러니까 페럿이고 그 다음에 V가 몇 볼트? 100볼트 계산하면 원래 문제에서는 요렇게 나왔을 거예요. 요거 그대로 두고 요것만 환산하면 요게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변형한다고 뭘 바꿨냐면 얘한테 10을 줘. 10을 주면 7.0에 10의 마이너스 3승 요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별로 바뀐 거 없어요. 그냥 합을 하면 숫자 7로 나온다. 요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조건 계산이라고 찍지 마세요. 알겠죠? 정답은 4번이네요. 51번 볼까요? 자, 이 문제도요. 자, 기출문제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 이것도 이제 처음 나온 문제인데 자, 1m당 건수가 100이고 무한장 솔레노이드에 10A 전류가 흘렀을 때 솔레노이드 내부 자장이라 했죠. 기존 문제를 보면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외부 자개 이렇게 물어봤어요. 외부 자개는 얼마? 0이에요. 솔레노이드는. 알겠죠? 그래서 0으로 답을 썼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는 내부 자개. 내부 자개는 솔레노이드가 회전하고 있는 내에 형성되는 자개니까 당연히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그 값이 얼마? H는 무한장 솔레노이드 자루의 길이 L분의 NI. 또 요게 단위 길이당 건수예요. 전체 건수를 길이로 나누니까 바로 단위 길이당 건수죠. NI. 그냥 얘하고 얘를 곱해주면 돼요. 알겠죠? 단위 길이당 건수 얘가 100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100 곱하기 전류가 얼마? 10A. 그래서 얼마? 1000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외분지, 내분지 이것도 잘 구분하세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2번. 자, 이 문제도 자주 나오는데요. 자, 그림에서 보기에서 띄세요. 자, 다음 보기 중 금속관, 케이블, 합성 수지관 공사가 모두 가능한 자, 특수 장소를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애자가 들어가 있어요. 애자. 자, 애자가 들어가면 자, 그닥 위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러다 보니 위험도가 있는 건 빼버리면 돼요.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위험도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화약류. 툭 하면 폭발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위험물. 뭐 석유나 이런 게 저장이 돼 있는 장소. 이 두 개만 빼면 답이 나오는 거죠. 몇 번? 3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3번 볼게요. 자, 교류에서 파형률이랑 그랬는데요. 자, 교류는 최대값, 실효값, 평균값을 이용해서 비율을 따졌는데 자,
자, 두 가지가 있어요. 파고율, 파형률을. 그래서 구분할 때 최대값이 가장 크잖아요. 그 다음에 실효값이죠. 그 다음에 평균값이죠. 이렇게 수평으로 크기 순서대로 배치하세요. 최실평. 그리고 위에 있는 비율이 높을 고자예요. 파고율. 밑에 있는 요 비율이 뭐다? 파형률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문제를 보면 대부분 요걸로 그냥 나와요. 파형률은 평균값 분의 실효값.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4번 보겠습니다. 자, V결선이 빠지면 서운하죠. 꼭 나와요. V결선은 한 대 용량이 100kVA일 때, 자, 두 대를 이용해서 VV 결선을 해서 삼상 전원을 얻고자 한다. 두 대 이용해서 삼상 전원을 얻어내는 게 바로 V결선 아닙니까? 그죠? 그럼 V결선 용량은, 자, 한 대 용량의 몇 배? 루트 3배.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한 대 용량 100 곱하면 100 루트 3 또는 173.2.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173 아마 요렇게 나왔을 거예요. 실제 문제에서는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55번 볼까요? 자, 55번은 다음 직류전동기에서 자속이 증가하면 회전수는 그랬는데요. 자, 직류전동기 회전수 구하는 식은, 자, E는 K, 파이, N이에요. 이게 이제 직류전동기의 기전력 구하는 식이에요. 기전력 구하는 식. 근데 회전수를 물어봤잖아요. 회전수 N은 뭐가 돼요? K 파이 분의 기전력 E가 되고, 자속과 어떤 관계? 반비례 관계죠. 그죠? 회전수가 자속의 반비례. 그러면 문제에서 자속이 증가하면, 자속 파이가 증가하면 회전수는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죠? 몇 번? 감소한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56번 볼까요? 자, 56번은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조건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자, 동기발전기는 병렬운전 조건, 요것도 거의 항상 출제가 되죠. 뭐뭐 있어요? 자,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 그래서 한자씩 띄어서 크기, 주파 이렇게 많이 암기했을 거예요. 아닌 게 몇 번? 임피던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7번 볼까요? 자, 57번은 1차 전압이 3300V, 2차 전압이 110V일 때 주파수가 60Hz인 변압기가 있을 때 이 변압기 권수비는, 자, 변압기 권수비도 안 빠질 수가 없어요. 문제마다 항상 출제가 되죠. 자, 권수비 A는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이죠. 만약 권수비로 주어지면 N2분의 N1이고 전류로 나온다면 I1분의 I2예요. 이번엔 좀 간단히 나왔네요. 예전에는 뭐 지난 회차는 요거 주어지고 1차 전압 구하라, 2차 전압 구하라, 또는 1차 전류 구하라, 2차 전류 구하라 이런 문제가 출제되기도 해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나눠주면 돼요. 2차 전압 110, 1차 전압 3300V 하면 30이 되겠죠?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58번 문제 보겠습니다. 58번은 그림은 유도전동기의 기계적 부하를 걸었을 때 출력의 변화에 따라 속도, 토크, 효율, 슬립 등이 변화를 나타내는데 이 출력 특성 곡선을, 자, 나타냈을 때 슬립을 나타내는 곡선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출력이 변화하면 슬립이 어떻게 되는지 요걸 물어본 건데요. 자, 출력하고 슬립은 출력이 클수록 슬립이 크게 발생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비례관계가 성립을 하는데 문제는 출력이 또 토크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 토크를 구하는 식이 9.55 n분의 p로 나오다 보니까 자, 이항시키면 자, p0는 9.5분의 자, 회전력에다가 토크에다가 회전수 n을 곱한 값이에요. 그래서 어떤 관계? 이 출력이 토크와 비례관계가 성립을 해요. 그래서 슬립을, 자, 출력을 변화시키면 토크도 같이 증가하니까 자, 슬립은 마치 제곱에 비례하는 것처럼, 출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처럼 식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 그래프가 자, 급상승, 자, 요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설명을 드리자면, 자, 1번 그래프는 거의 일정하다가 살짝 감소하죠. 그죠? 유도전동기는 거의 정속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1번은 자, 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고요. 자, 2번은 자, 갑자기 급상승하다가 일정하게 나타나죠. 그죠? 자, 이런 그래프가 바로 무슨 그래프냐면 효율 그래프예요. 출력이 커질수록 효율도 커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그래프잖아요. 여기 그래프는 뭐 급하게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그래프인데 실제는 이렇게 완만한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날 거라면 그냥 비례하는 관계가 바로 토크하고 출력 관계죠. 그래서 세 번째 3번은 토크 그래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슬립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문제를 보면 슬립에 관련돼서만 나왔기 때문에 자, 슬립만 잘 기억해 두세요.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59번 볼까요? 자, 이 문제는 쉽죠. 자, 이 문제 보시면 110에 220 요게 단상 3선식이죠. 단상 3선식은 자, 한 선과 중선성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110V고 그 다음에 선과 선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220V예요. 근데 문제를 잘 보면 자, 전구하고 즉 R과 콘센트 C는 110V니까 한 선과 중성선 사이 이렇게 걸리면 되는 거고요. 자, 전동기는 220V라고 언급돼 있죠. 그러니까 선과 선 사이에 자, 요 전압이 바로 이 전동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자, 1번으로 자, 답을 쓰시면 될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60번 보겠습니다. 60번은 동기기의 손실에서 고정손에 해당되는 것은 그런데 이 고정손은 뭐냐면 부하를 걸어도 항상 고정이 돼 있는 한마디로 자, 철손. 자, 이 철손은 항상 계좌를 코일을 감아서 자속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부하하고 상관없이 항상 그 손은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철손이 바로 고정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4년 사회차 보건 문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보건 문제는 아무래도 사람마다 다 유형이 다릅니다. 뭐 이 사람 저 사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봐도 문제가 완전 다르게 나올 수가 있고 제가 보건해드린 문제에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사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를 뭐 정말 보건 문제나 이렇게 모르시는 분이 계신데 정말 사실로 보건한 문제니까 믿고 들으셔도 돼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자, 악플은 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개강을 하는데 실기 개강을 좀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 실기 같은 경우는 저희는 항상 100명 이상 모집을 해서 자, 하는데 자, 이 합격률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평일 오전 홀수반 10월 1일 개강하는 반, 그 다음에 저녁반은 짝수로 해서 10월 8일 개강, 그 다음에 주말반은 9월 28일 좀 일찍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런 반들이 굉장히 빨리 차요. 빨리 차니까 선착순으로 저희가 마감이 되면 여러분 듣고 싶어도 못 듣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생 더 들으면 또 다른 반이 또 개설이 될 수도 있으니까 빨리빨리 수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4년 사회 보건 문제 풀이를 해드렸습니다.